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양시장 어제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벌써 5일 연속 오르고 있죠. 작년 10월 말 이후 약 4달 만에 2610선을 회복해주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지금 3거래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예고하면서 현대차는 일부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총 12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계속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 올랐습니다. 768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의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역대 대통령들을 기리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밖에 유럽 주요국들 또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주에 연준의 1월 회의로 공개가 되고 소비자 심리 지표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관세에 따라서 물가 상승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변동성을 보일지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힌트들 살펴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전일 마감한 증시 상황 살펴볼 예정이고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관심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볼 예정이고요.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바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전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이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3개월 반 만에 2,600선을 회복했는데요. 금리와 환율이 다소 진정되면서 그간 오르던 종목은 더 오르고 쉬어갔던 종목까지도 함께 달리는 하루였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0.75%, 코스닥은 1.61%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양 시장 모두 장 막판 들어서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620 종목이 또 코스닥에서는 1,100여 종목이 상승으로 마치면서 전체 종목 중에서 65%가량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금융투자 쪽에서 2천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200억대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은 장중에 사자에서 팔자세로 전환하며 300억대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 국채금리가 다소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국내 어제 두 가지 핫 이슈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토픽은 인터배터리 2025입니다. 작년에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인데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고 하며 작년에 그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레이크 머티리얼즈 13%, 이소스 스페셜티 케미컬 9%,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9% 등 배터리 관련주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부터 유리기판 생산을 위해서 소부장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PIE 어제도 20% 상승 마감했고요. 피로틱스 5% 그리고 YC캠 2% 등 유리기판 관련주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금융과 화학에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어제 코스피 전업종 지수에서 보험 쪽이 6.1% 상승 마감,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2.6% 상승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어제 장중 내내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물량을 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아내면서 어제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권, 또 삼성 HDI는 기관의 주도하에서 2%대 상승 마감, 에코프로 형제도 각각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상반기 턴어라운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특히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가 12% 상승을 보이며 특징주로도 떠올랐습니다. 이 두 반 또 다음으로는 금융 쪽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삼성화재가 어제도 8%, 또 삼성생명 어제도 7%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운송 장비 쪽도 확인해 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달부터 수입품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 전했었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에는 그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어제 3% 하락하면서 20만 선 결국 내줬고요. 기아도 0.7% 나란히 동반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방산 쪽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경신하며 놀라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려 하루 만에 8%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또 어제는 북유럽 국가 중 한국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현대 로템 그리고 HD 현대 미포까지 각각 1%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약 쪽도 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HLB 5%, 삼천당제약은 3%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쪽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 화학 쪽도 미국의 LNG 수출 기대감으로 LG화학이 4%대, 그리고 베트남 LNG 발전소 건설 이슈로 SK이노베이션까지 5%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업종별 흐름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미증시 지난주 상황도 간략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간 이 나스닥이 2.5%, S&P 500은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나스닥은 0.4% 오르며 거의 한 달 만에 2만 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번 주에 오는 1월 이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난 한 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아시아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 어제 대체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일본 증시가 국내 증시와 비슷한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에서도 보험 쪽이 강한 흐름 보였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강한 매도세가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우리 증시 어제와 또 비슷한 흐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장전 전략 너무 중요하겠죠.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단 QR코드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레디 개장 시그널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로이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와 주셨는데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 바로 다음날 기록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하나 또 이슈 살펴보면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우리 전일 미증시가 휴장이어서 네.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좀 점치기에는 좀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어제 유럽장을 보시면은 네. 방위 산업 업종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맞아요. 네, 4%대 급등을 보였는데 이게 2022년도 2월 이후에 네.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일간 상승폭.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방산업종을 다룬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은 네. 뭐 목표가를 11만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만큼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방위 산업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또 이렇게 종목이 네. 방산주였잖아요. 그렇죠. 방산주를 우리가 뒷날 슈팅이 나와서 정리를 한 이후에 네. 절반 정도는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우리가 뭐 적금처럼 많이 부어서 네.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일정한 상승률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끌고 가면 갈수록 네. 좀 유익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증시로 인한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네. 반대로 우리가 차익 실현을 일부 했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집을 통해서 좀 더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뭐 방위산업 업종은 더욱 더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증시가 또 뭐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정말 악재가 국내에는 네. 또 사실 이제 너무 이제 본인 국가에 네. 너무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 우선주의가 심하죠. 강하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특히나 이제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타격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우리 증시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연말에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00포인트대 그리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2,400포인트대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상 더 주가 증시 하락이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인데 국내 증시 같으면 2,600포인트, 코스피 네. 2,600포인트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몰라요.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은 아닌데 네. 증시가 지금 이렇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조 정도 증발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증시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선행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죠? 또 어제 현대차는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증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선행된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뭐 연준 회의록이라든지 네. 뭔가 중요한 이벤트들 이후에는 어. 사실상 한 번에 좀 강한 조정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증시가 어제 뭐 휴장이었지만 네. 뭐 선물시장 불장에서도 보시면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이런 뭐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거고 네. 국내에도 사실 이제 이 여파가 좀 지속적으로 뭐 오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정이 한 차례 좀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겁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네, 지금은 국내 증시도 바닥에서 정말 강하게 추세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겁먹으면 안 되고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증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언제쯤 어떤 계기로 급락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그 밖에 선물 시장이라든지 유럽 증시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런 순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또 살펴주셨는데 방위 산업 앞으로 또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또 예측을 하신 만큼 지난 시간에 공략했던 또 방위 산업 관련주 저희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S&T 다이나믹스 만나봤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절반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도 계속해서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요. 강한 증시에서 더욱 강할 수 있는 또 빠지고 있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오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전략들 모두 챙기시려면 아래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시황은 사실상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또 금에 관련된 이슈를 또 들고 오셨어요. 금이요. 네. 사실상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조금 조정을 받진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네. 금을 지금 갖다 팔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뭐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네. 사실 뭐 8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제 주변에도 뭐 전부 다 80만 원 간다고 막 팔면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근래 들어서 뭐 30만 원대, 30만 원 후반대에서 자리 잡고 있던 금이 네. 최근 들어서 63만 원까지, 그저께 6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를 만큼 단기적으로 빨리 올랐다. 네. 그러면은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금도? 맞아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금값이 움직이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달러화도 조금 안정세를 가지고 가고 있고 네. 뭐 이대로는 사실 이제 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이 왔으니까 뭐 정말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하셔도 좋은데 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만족할 만한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도 좀 금으로 몰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금을 팔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미 고점에 있는 금이 앞으로 계속 오를지 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증시로 이 자금들이 조금 들어올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력 설비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죠? 자, 일단 그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까지 네. AI 판에 이제 끼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들이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거의 패권 다툼에 가장 뭐 낙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수혜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 제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전에 네. 우리가 이제 같이 방송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전력 설비라는 하나의 업종에 우리가 전선주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설비 뭐 괜찮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트럼프 효과도 있죠, 사실은. 네. AI 패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전력 설비는 분명히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전력 설비라는 하나의 산업을 볼 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전선주들 위주로 제가 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라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식을 때, 좀 지금 이제 이런 엄청난 대단히 수급들이 좀 식을 때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우리가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뭐 근래 들어서 이제 그 해저 케이블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그 하나의 재료가 좀 소멸될 때도 뭐 추가적인 재료가 좀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은 전력 설비라는 게 뭐 슈퍼사이클이 와서 앞으로는 정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실적을 뭐 엄청나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결국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고, 네.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이 전력 설비라든지 뭐 이런 무풍지대에 있는 업종들은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시 요소와 같이 좀 섞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결국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정말 이제 추세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업종은 일시적으로 좀 밀리는 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좀 추세 이탈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재료가 좀 좋은 업종들은 사실 이제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계속 좀 주시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메타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됐죠. 5개 대륙을 연결하는 초대형 해저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 스타워 프로젝트 워터워스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인도와 남아프리카, 호주까지 5개 대륙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구축을 하게 된다면 5만 킬로미터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AI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이 왔다, 전력 기기 봐라라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전선 관련주들 좀 유심히 봐라라는 말씀 주셨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3개 가지고 와주셨죠?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구성을 했고요. 네. 일단 LS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이후에 사실 이제 전력 설비라는 하나의 테마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뭐 수출량 증가에다가 뭐 개별 이슈까지 포함해서 정말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또 조정도 그만큼 길게 들어왔고요.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하락세 기형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좀 컸고, 그리고 일정 구간 재료를 동반하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게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느냐, 이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뭐 하락세 기형이라는 건 결국 그 앞전에 상승했던 만큼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뭐 기대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한 35,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좀 재진입해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온전선, 뭐 똑같이 뭐 대표주죠. 차트도 보시면은 결국 이제 산업에 시장에서 산업이 부각함에 따라서 똑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는 앞서 본 LS에코에너지보다는 좀 조정폭이 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좀 지지 받아주는 흐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연출한다면 그 재진입 한번 해보셔도, 혹시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박스권 흐름 좀 연출해준다 싶으면은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일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대장주죠. 요거는 뭐 어떻게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본다, 뭐 이게 사실 안 돼요, 사실은. 네. 그죠? 너무 이제 추세적으로 조정 없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사실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수출 관련해서도 수주량도 굉장히 많고, 뭐 추가적인 시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보유자의 영역 아니다. 이건 차트가 뭐 더 이상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현재 존재하는 모멘텀과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45만 원대에서 조정이 들어온 걸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눌림목을 연출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흐름 보시고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 AI 패권 경쟁에 계속해서 뛰어드는 만큼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3개 살펴주셨는데 이미 좀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요. 눌렸을 때 충분히 재진입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어느 곳에서 지지를 받는지 또 횡보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말씀 주신 전략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드리고는 있지만 자세한 전략들 제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조선에서 또 살펴주시죠. 자, 일단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 증시를 보면은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네. 시장이 반등할 때 보면은 하나의 주도 업종이 움직이고 그 업종이 조정받으면 뒷날 하락장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재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로봇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시장이 조정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주도 업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로봇 네. 어제 시간에서 로봇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 움직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업종들 양자암호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이렇게 그 주도 업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네. 뭐 물론 한 방에 모든 업종이 조정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좀 이렇게 주도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순환하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말씀드렸고 언급드렸지만 그 무풍지대라는 말이 정말 이 수식어가 정말 조선 업종에는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조선 업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수주 물량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수주량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뭐 실적도 좀 줄었죠. 그렇지만 중국 대비 한 3배 정도 수주량 차이가 나면서 현재는 이제 조선 업종은 뭐 세계적으로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법안 발의가 또 나왔었고 재료도 굉장히 좋지만 뭐 일단 실적이나 수주 기반에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건조 물량을 좀 늘린다 이런 재료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올해 이렇게 오래 보자 이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은 좀 화랑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어져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그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아주 이롭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LNG선 수주를 사실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잖아요. 이렇게 좀 고가의 선박들을 이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꾸준하게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도 좀 꾸준하게 이어져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2003년 4년 이때로 돌아가서 좀 과거에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때보다 사실 그 건조 이후에 인도 기간이 한 3년 뒤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조선 업종들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한 향후 2, 3년간은 뭐 꾸준히 좀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조선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주도 업종들이 순환을 하면서 증시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중에서 조선업은 무풍지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도 탄탄하고 수주도 탄탄하고 앞으로의 호재까지 더해지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은 이제 제대로 된 종목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가셔야 될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좋으니까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사실 이제 뭐 대형주 흐름은 네. 워낙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대형주는 지금 뭔가 접근하기가 사실 그렇게 매끄러운 건 아니에요. 네. 너무 고점이고 분명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근래 들어서 이제 이만큼 상승을 했고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조선주 너무 고점이다 했는데 맞아요. 추가적으로 2배, 3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주를 대형주를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절가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분할 매수 개념은 확실하게 장착을 하고 가셔야 된다. 네. 어차피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슈,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주가라는 게 지속적으로 우상향만 할 수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받고 더 크게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개념은 꼭 장착하고 종목을 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뭐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3만 원대 주가가 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하나 그룹주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그것도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너무 좋고 그리고
뭐 향후 이제 우리가 재작년부터 조선 업종이 움직였으니까 향후 이제 뭐 한 2, 3년 내에는 다시 한번 인도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랬듯이 우리가 2003년과 2007년 정도를 보시면은 주가의 움직임을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07년이에요. 근데 수주량이 가장 많고 정말 화랑기였을 때가 언제냐면은 3년, 4년도예요. 주가는 결국은 인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오션 준비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개념만 원칙만 잘 세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화 엔진을 봐야겠죠. 한화 엔진. 과거에 이제 그 한화에서 기업 그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좀 바꾼 기업인데 선박용 엔진 기업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엔진은 근래 들어서 가장 뭐 주목받는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목이 이제 아직 뭐 이게 고평가다 그리고 고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제 조선 업종의 이 그 산업이 뭐 더욱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다수의 지금 조선 업종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의 심리상 이건 너무 고점이고 고평가 인식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엔진 너무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또 우리 많이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지금 성광밴드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피팅 밸브 업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피팅 밸브 업종이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뭐 전방 산업에 따라서 산업이 지금 뭐 좋기 때문에 이 피팅 밸브라는 산업도 덩달아서 이제 동반해서 호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가 반등이 시작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366 이슈가 나올 때, 366 뭐 네. 대한민국 366으로 갈 수 있다. 대왕고래. 네. 대한고래 이슈가 나왔을 때 뭐 피팅 밸브 업종에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런 뭐 없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주가 보세요. 정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차트를 그려 나갈 때는 조정이 이렇게 따라와야 더 건강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엔진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살펴봤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만 살펴주셨고요. 사실 최근까지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면서 대부분 지금 현재 고점이고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그 기점들을 보면요, 인도량이 발생하는 2, 3년 뒤에 더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손절가는 필요 없다. 조선 업종은 손절가는 필요 없고 분할 매수 원칙을 잘 세운다면 조정 받더라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공략 정말 자세하게 세워보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들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8일 우리 시장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둘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2613선, 코스닥은 7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는 있지만요.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수급상 확인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더라도 혼조세를 보이곤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 기업이 그래도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7%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요.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HLB, 삼천당제약, 클래시스 휴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시총 상단에서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뭔가 그 종목들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시면은 네. 시장이 좀 견조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증시가 어제 부재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수급 상황도 사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장 초반이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현재는 보합권 부근인데 뭐 추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뭐 오늘 등락을 강하게 좀 반복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 출발은 좋습니다만은 뭐 조금 더 이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차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늘 뭐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까지 좀 천천히 보면서 대응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흐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이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나오셔서 주셨던 시그널 포착 종목 오늘까지 바로 다음날 또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와서 11%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팍스통신망에서 그날 단타로도 주셨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당일에 한화갤러리아 그리고 엑시콘이 4%대 8%대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일에도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다 주고 계시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르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좀 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T 다이내믹스 바로 다음 날 또 슈팅이 나왔어요. 어떻게 또 공략을 하신 건가요? 자, 일단은 산업 전반적인 우리가 산업을 좀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한 시점이 사실은 당일부터 해서 방산 업종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사실 어떤 업종을 사실 컨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풍지대 네. 이게 가장 뭐 적합한 수식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좀 조정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시면은 11일 요때 11일 날 우리가 요때 이제 공략한 이후부터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자, 올라가는데요. 공략 이후부터 주가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그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요거 차트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지금 2.5%대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공략 시기가 요때예요. 그죠? 제가 그렇죠. 요거 그 상단에 있는 저항대 돌파 나오면은 V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분명히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까지 지금 보시면 한 14, 5% 수익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29,000원대에서 절반을 정리를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일단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쵸. 예를 들어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매수가 부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절반 정리 이후 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은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역시 추가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뭐 상단에 우리가 기존의 저항대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추가적인 뭐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까지 좀 정배열까지도 좀 챙겨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 외에도 우리가 당일날 좀 청산할 수 있는 종목들 단타라고 하죠, 그죠? 네. 단타로 접근한 종목들이 당일날 또 시세를 이렇게 빵빵 내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은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되면 네. 조금 여유롭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팍스통신망 안에서 주시는 종목들을 포함해서 방송 중에 들고 오시는 시그널 포착 종목 이렇게 빠르게 또 바로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상승률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절반을 정리를 했고 절반을 또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까지도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오늘 드릴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테마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미용기기 섹터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기기 테마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정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네. 무풍지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는 악재들이 있는 반면에도 사실 이런 업종들은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것들이 있다. 네. 정말 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맞지 않는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사실 이제 미용 의료를 개최한 건 유럽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력으로 이걸 극복하고 넘어섰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정말 지금은 전략적으로 잘 공략하고 있는 그런 국산 미용기기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미용 의료기기가 수출액이 5년간 2배 증가했습니다. 뭐 정말 우리 이전 5년간 보시면은 경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은 2배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대표 종목들은 주가도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화 근래 들어서는 최근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안정세를 보였지만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사실 이제 우리가 환차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환율에 따른 또 어떤 하나의 또 이제 좋은 이슈가 있었다. 좀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원자력 발전하고 되는데 이게 이제 수정이 좀 덜 돼가지고 네. 자, 미용기기죠. 역대급 실적 K 미용 의료기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게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네. 올해도 역시나 시장에서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뭐 내수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안 좋았는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글로벌 시장 확장에 집중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사실 이제 올해 경기가 뭐 작년 대비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산업이 안 좋을 때 2배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뭐 일정 부분이나마 회복이 됐을 때는 정말 이 산업은 2배로 3배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은 네. 이거 종목 그건데? 라고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종목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네. 정보만 딱 보셔도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뭐 우리가 좀 오늘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팍스통신만 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명 공개하기 앞서서 네. 우리 이제 팍스통신망 오는 방법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또 미용기기 테마에서 시그널 포착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무풍지대라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관세 이슈나 정말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는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국산 미용기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5년간 수출액이 2배 증가하기도 했고 대표 종목들은 주가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가져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미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또 크게 갈 수 있는 만큼 오늘 최대한 더 오르기 전에 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팍스통신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힌트만 들으면 바로 알 수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바로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힌트가 정말 큰 힌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더 밝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혹은 뭐 연예인들이 후기를 많이 또 이제 개별 방송을 하면서 개인 방송하면서 이제 후기를 많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 기계라든지 그런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들에 대한 보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의 대표 사실 기기죠. 뭐 그리고 볼류머랑 슈링크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리프팅 네. 하는 기기잖아요. 리프팅 기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정말 뭐 효과를 봤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에서도 지금은 엄청나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적이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역대급 매출액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작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는 더욱 더 큰 폭으로 실적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좀 재료들을 좀 살펴봤고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나 이거 좀 볼 줄 알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네. 이제 우리가 전 거래일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너무 요게 이제- 강한 상승인데요. 네네. 네. 그 최근 들어서 또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차트 조정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추세적인 반등 시도하는 구간인데 네. 수급 기반한 상승이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동 평균선도 지금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조정이 조금 나와 준다면 네.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일정 구간 지금 보시는 구간이 결국은 가장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때 이제 매물 소화 한 차례 좀 진행을 한 이후에 출발한다면은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지금 증시에 사실은 뭐 좀 자극적인 섹터의 자극적인 종목들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미용기기 섹터에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조정폭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증시가 안 좋고 주가가 다 뭐 국내에 있는 뭐 거의 전 업종들 주가가 다 빠질 때도 네. 실질적으로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회복해주는 흐름이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단기적인 재료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고점 돌파도 뭐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가 사실 이제 타 업종 종목보다도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상승은 많이 열려 있지만 하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은 뭐 좀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전략이라든지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뭐 추후에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이런 전략들을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이제 방송 곧 종료되니까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힌트로는 많이들 아셨을 텐데요. 2024년 역대급 매출액을 발생하기도 했던 종목이고 현재 조정 이후 크게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리스크가 제한적인 종목으로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곧 종료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